10월 30일 목요일 메이저리그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느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축구는 좀 제쳐놓고 이 느바 물부 중심으로 오늘 금액을 기본 2배로 올려서 배팅을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또 어제 제가 분석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기들이 또 잘 들어왔다 보니까 이 점에서 또 오늘 축구보다는 느바를 중심으로 배팅을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카페에 들어오고 계신데 카페에 오시면은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분석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평일 2시 그리고 아침 7시 반에 느바 결장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바 결장자 라이브 또 이 오후 라이브에서는 제가 또 유출픽을 또 생방송 컨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나 카페는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즐기고 재밌게 노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카페도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메이저리그부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 테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LA 다저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 블레이크 스넬 대 트레이 예사박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가 3차전 18회에 프리먼의 이 끝내기 홈런을 통해서 승리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를 타면서 그냥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경기 토론토의 타선이 이 오타니와 이 다저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원사이드하게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갔던 4차전이었습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빠따가 터지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오늘 경기 선발인 스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론토 상대로 1차전 털린 전적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다저스의 불펜 뎁스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다저스 입장에서는 불펜이 아니라 빠따에서 쳐서 이겨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예사바기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 상대로 볼질하면서 이번 시즌 무너졌었고 그리고 토론토의 불펜진들도 직전 경기 배싯을 불펜으로 쓰는 바람에 결국 오늘 경기에서는 냉철하게 그냥 불펜으로만 이 다저스의 빠따를 막아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어느 정도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저스가 다시 한번 정배당을 받았는데 현재 다저스의 불펜 상황과 그리고 토론토의 빠따 감각을 고려해 본다면 다저스 승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토론토 2.5점 프레임과 함께 7.5점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느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바가 총 10경기가 있다 보니까 한번 정확한 이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컴팩트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장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결장자에 따른 최종 선택은 또 이 숲TV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숲TV 카페를 통해서 숲TV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라이브에서 또 이런 경기별 1픽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는 직전 세난 원정에서 121대 103으로 패배를 당했죠. 웸비 상대로 리바운드에서 학살당하는 모습에다가 확실히 사이즈 좋은 팀을 만나니까 이 토론토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37대 109로 가비지 승리를 거뒀고 최근 부진했던 3점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야투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가비지 승리를 따냈죠. 오늘 경기 토론토가 홈이라는 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야쿠퍼들이 오늘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야쿠퍼들이 사실 지난 시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론토 공격 리바운드 이 포워드 농구의 핵심은 든든하게 뒤를 지켜주는 퍼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퍼들이 빠짐으로써 사실 인사이드에서의 이 경쟁력 약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휴스턴이 지난 경기 좋은 3점 생산성까지 보였고 센군과 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듀란트 이런 빅라인업을 막아낼 수 있는 자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휴스턴 승 그리고 휴스턴 마인승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이었으면은 파이널 소리를 들었을 만한 매치업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양팀 모두 냉정하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자이언 결장 여파 덕분에 또 보스턴이 가비지 승리를 통해서 이번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만은 올 시즌 여전히 4번, 5번에서의 약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현재 클벨 같은 경우에는
메릴이 결정합니다만은 모블리, 알렌, 트윈타워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미첼, 헌터, 웨이드, 포터, 주니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블이 오늘 경기 확실히 이 공수 밸런스, 특히 이 공격에서는 보스턴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스턴이 홈 이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현 전력으로 클블 상대로 득점력, 리바운드에서 모두 어려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의 느린 템포와 양팀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클블 승과 함께 232.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대 올랜도 매직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트로이트는 지난 경기 클블 상대로 야투율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갓비지 패배를 당했죠. 커닝햄, 해리스 두 에이스가 20% 초반대 야투를 기록하면서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올랜도 역시도 필라 원정에서 여전히 좋지 못한 수비력과 턴오버로 인해서 갓비지 패배를 당했고요. 베인을 영입하긴 했습니다만은 공격에서 확실하게 진두지휘해줄 1번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고, 이 반키로 같은 경우에도 볼 핸들러 롤을 지금 현재 가끔씩 맡고 있는데 이 반키로의 1대1은 너무 근본이 없습니다. 너무 약간 프리롤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턴오버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리바운드가 좋은 팀 간의 맞대결인데 현재 올랜도의 턴오버를 고려해 본다면 냉정하게 이 커닝햄이라는 안정적인 1번 역할을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디트로이트가 홈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승, 디트로이트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올랜도의 아쉬운 이 턴오버와 이 목 돌아간 좀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225.5점이라는 기준점은 너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애틀란타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휴스턴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 야투 고점에 물리면서 1쿼터부터 사실상 가비지 패배를 당했죠. 여전히 좋지 못한 수비력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냉정하게 그 경기에서는 백투백 원정 여파가 터지면서 초반부터 집중력이 흔들렸고 결국 가비지 패배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카고 원정에서 128대 123으로 패배를 당했었고, 포르징기스, 존슨, 리사세가 정상 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리바운드에서 오히려 시카고에 밀리면서 결국 수비력에서 또다시 목이 돌아가면서 결국 패배를 했었죠. 양팀 모두 수비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팀들이고, 애틀란타의 빠른 템포와 좋지 못한 수비력,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켄 토마스, 마이크 포터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벼룩 프랭과 함께 238.5점이라는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벼룩이 무조건 프레를 한다라기보다는 애틀란타의 수비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프렘 보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카고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현재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직전 경기 애틀란타를 상대로도 완전체 애틀을 상대로도 다득점 승리를 거뒀죠. 부세비치 기대를 중심으로 팀이 심플하게 재편되었고 리바운드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오클 상대로 혈투 끝에 패배한 이후에 원정 백투백인 상황이죠. 라빈, 드로잔, 사보니스의 출전 시간이 35분으로 길었고요. 리바운드에서의 약점이 있는 세크라멘토이기 때문에 시카고 원정은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배 시카고라는 이런 엄청난 또 이런 핸디캡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경기력과 시카고의 이 리바운드 능력, 부세비치의 활약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경기는 시카고 승, 시카고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기준점이 237.5점 으로 잡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크라멘토가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시카고 마인에다가 언더사이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 대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는 토론토 상대로 첫 승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홈 백투백 경기에서 오클 상대 저득점으로 패배했었죠.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은 좋았습니다만은 직전 경기에서 공격 효율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많은 모습이에요. 메서린, 맥코넬, 네마드, 오비토핀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시약함 네스미스를 제외하면은 현재 주전 자원들이 사실상 벤치 자원들이죠. 식스맨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미네 원정에서 끝까지 추격하면서 비비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오비토핀까지 빠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댈러스가 전형적으로 오랜만에 보약을 받아먹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7.5점이라는 기준점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댈러스 승, 댈러스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덴버 너게츠 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미네소타를 상대로 전반까지 고전했어요. 하지만 후반 머레이 야투가 시원하게 터지면서 야투율로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 확실히 주전 벤치 공격력 자체는 덴버가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자이언이 결장하면서 사실상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이언이 타박상인데 보호차 결장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자이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오늘 경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확실히 오늘 경기 자이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이언의 돌파는 덴버의 수비력으로는 막아내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덴버의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뉴올리언스도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2.5점이라는 기준점은 자이언이 나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덴버 승 정도만 보고 차라리 자이언이 나온다면 236.5점이라는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승, 자이언이 안 나오면 마엔, 자이언이 나오면은 오버사이즈 보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시 경기니까 아마 내일 아침 라이브 할 때 자이언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이 블리치 리포트나 이런 데 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자, 다음 경기는 유타 재즈 대 포틀랜드 트레블레이저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지난 경기 피닉스와의 연장 혈투 끝에 마카덴의 하드캐리로 다득점 승리를 가져갔었죠. 확실히 이 수비력이나 경기 막판 노련미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연건들의 공격 능력만큼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틀랜드 역시도 지난 레이커스 원정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아브디아, 카마라 중심으로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가드에서의 아쉬움은 보이지만 인사이드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2점 농구에서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타의 인사이드가 강하냐 약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마카넨 캐슬러를 중심으로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타의 홈에서의 득점 생산성을 고려해 본다면 다시 한번 유타 역배, 유타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32.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유타의 득점력을 고려해서 오버사이즈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대 LA 레이커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장자가 생겼죠. 앤트맨이 한 달 가까이 결장을 할 전망입니다. 직전 경기 덴버를 상대로도 결국 앤트맨의 부재를 느끼면서 득점력에서 밀리면서 패배를 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레이커스 역시도 직전 경기 백투백 홈 경기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08대 12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리브스가 돈치치가 빠진 이후에 매경기 40득점을 올려주면서 공격력에서 하드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에서는 레이커스의 리브스가 얼마나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냉정하게 고베와 랜들의 이 안정적인 이 2점 농구를 레이커스의 지금 현재 하치무라나 밴더벨트가 막아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홈에서 승리는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5점이라는 기준점, 224.5점이라는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핸디 언어버는 버리고요. 미네 일반승 정도 재료 접근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 대 멤피스 그리즐리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유타 원정에서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추격에 성공했었고요. 연장 접전까지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만은 결국 연장에서 이 피닉스가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죠. 부코와 마크 윌리엄스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자원들, 전체 자원들의 야투율이 상당히 아쉬웠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131대 118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잭주 그리고 이 모란트가 둘 다 동반부진하면서 결국 패배했던 상황이었어요. 모란트 같은 경우에는 3점을 6개 던져서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할 만큼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죠.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멤피스의 벤치가 모란트와 자잭주가 그렇게 똥을 쌌음에도 불구하고 118점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 멤피스의 이 알다마에 이어서 빈스 윌리엄스까지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멤피스 입장에서는 벤치가 피닉스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피닉스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좋은 득점력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다득점 사이즈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 승, 멤피스 마인승과 함께 양팀 모두 지금 수비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39.5점의 기준점이라면 오버사이즈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승, 멤마 그리고 오버사이즈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느바 10경기, 물브 1경기, 총 11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오늘의 유출픽과 그리고 이 아침 결장자에 의한 최종 선택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멤버십과 그리고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오후 경기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